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스펫에서의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가는 이유는 앞으로 물론 책에서는 다 복잡하게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로 풀어가면서 할 테지만 본 강의는 이제 서머리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다 생략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인데 사실 중요한 부분을 시간을 덜 쓴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본 강의의 이제 목적을 상기해 보면요, 서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쉽게 푸는 방식을 좀 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그래서 이 각각의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게이트에서의 이제 저항을 보면요, 게이트는 그냥 무한대의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솔레이션 되기 때문에 저항이 무조건 무한대죠. 물론 이제 프리퀀시를 좀 보게 되면 AC로 가게 되면 무한대는 아닙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DC만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저항은 무한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레인에서 보는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몰 시그널 모델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그렇게 수식 전개하는 것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게이트고 여기가 소스고 GMVGS고요. 여기서 R죠. 드레인입니다. 소스 VG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RS를 붙이고 게이트는 그라운드로 묶어준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아웃풋정 Rout 구하려면 임의의 전화번호를 달고 여기서 들어가는 커런트를 재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풀면 이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얘기할 때 Rho 값은 굉장히 큰 값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VDS ID를 했을 때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죠. 미미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슬로프가 작다는 얘기고요. 이 전압 대비 전류의 비율은 저항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저항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호는 큰 값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어썸션입니다. 다만 R호가 크다고는 하지만 RS에 비해서 클지 말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죠. 이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뒤에서 보긴 할 건데 GMRO가 좀 나옵니다. 근데 GMRO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보다는 굉장히 큰 값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GMRO가 개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GMRO는 굉장히 큰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RO가 굉장히 큰 값이고, 그리고 1 GM은 굉장히 작은 값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이제 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GMRO는 1보다 굉장히 크다. 요거는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온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RS가 0이라면 얘는 R겠죠? 그렇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RS가 0이면 RS가 없으면 R가 빈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스 쪽에서 본 저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그리면 나올 거예요. 이런 건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구나 정도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쯤 해보는 걸 추천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소스 쪽에서 본 저항은 이런 식으로 디파인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GMRO는 굉장히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GMRO분의 RO 더하기 RD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만약에 RO가 RD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1 over GM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 소스 쪽에서 본 저항은 굉장히 작은 저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드레인 쪽에서 본 저항은 굉장히 큰 저항이다. S가 0이어도 RO가 있기 때문에 RO는 굉장히 큰 저항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드레인 쪽에서 본 저항은 굉장히 크고 소스 쪽에서 본 저항은 굉장히 작다. 뭐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충 소스에서 본 저항은 여기서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RO가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게 틀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RO를 보통 우리는 크게 가져가니까 RD보다도 클 거다. RD보다 크다면 소스 쪽에서 보인 저항은 1 over GM이다. 이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소스에서 본 저항은 거의 1 over GM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사실. 좀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핸드 어널리시스에서 그 정도는 거의 충분하고요. 다만 드레인에서 봤을 때는 이 GMRO RS라는 게 있죠. 그래서 드레인에서 봤을 때는 RS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꽤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함부로 이제 드레인에서는 봤을 때는 항상 소스에 저항이 있는 점지를 항상 살펴야 되고요. 하지만 소스에서 봤을 때는 RD에 아주 큰 저항이 있지 않는 한 1 over GM 정도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항이 굉장히 큰 게 있다면 이걸 이 공식을 써야겠죠. 네, 요 정도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앞에 슬라이드를 얘기할 때는 사실 이거를 굳이 직접 계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계산된 게 교과서에서 바로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계산 수식에 대한 슬라이드고요. 기본적으로 요 등가 모델을 그린 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임의의 아웃을 구하기 위해서 게이트는 그라운드로 놓고 그 다음에 드레인 쪽에 볼테이지 소스를 달고 여기서 나오는 커런트가 얼마인지를 Vx와 Ix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식 세 가지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VS. 이 VS라는 거는 IX가 어쨌든 이 두 갈래를 거쳐 나갈 텐데 얘네가 거친 뒤에 전부 다 RS로 흐를 거기 때문에 IX 전체가 RS를 지나간다. 그래서 VS는 IX 곱하기 RS다. 라는 게 첫 번째 수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X는 GM 또 한 가지는 IX는 요 GMVGS에 흐르는 커런트 더하기 여기는 VX죠. 그 다음에 여기는 VS죠. 그래서 VX와 VX의 차이를 R로 나눈 값이 커런트가 또 한 브랜치로 흐른다. 라는 게 두 번째 수식. 세 번째로는 VGS는 VG-VS인데 얘는 마이너스 VS다. 라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을 세 가지 수식을 연립하면 쭉 따라가시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식 전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스에서 봤을 때는 소스 쪽에다가 이제 전압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원을 붙이고 그 다음에 게이트 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런트 들어간 양을 기준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수식은 VGS 아까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VS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VS가 얘는 VX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VX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X는 똑같이 앞에 했던 거 똑같이 IX라는 건 흐를 수 있는 패스가 두 개죠. 이 두 가지 패스에 대한 커런트의 합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공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VD는 IX가 흐르고 나면 결국엔 RD로 밖에 못 흐르기 때문에 VD는 IX 곱하기 RD다 라는 겁니다. 이 수식을 연립해서 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직접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앰플리파이어의 경우의 수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앰플리파이어에서 그 모스펫은 사실 4터미널 디바이스입니다. 이 바디가 있죠. 하지만 바디는 논외로 칩니다. 왜냐하면 바디가 바꿀 수 있는 건 VTH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회로에서는 이제 VTH를 뭐 일부러 바꿔서 이 회로에 이제 VTH를 바꿔서 임의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작하는 회로들도 있기 때문에 4터미널이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간단한 앰플리파이어에서는 사실 VTH가 얼마건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성적으로 이 값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수식이 GM에 대해서 얼마고 뭐 Rout이 얼마고 이런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에 대한 중요성이 전자회로 과목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터미널 디바이스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터미널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VGDS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앰프는 인풋과 아웃풋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인풋인 GDS, 그 다음에 아웃의 GDS.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무지성하게 했을 때 뭐 게이트로 들어와서 게이트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제외하고 계산하면 6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6가지 중에 쓸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잖아요. 그죠? 앰플리파이어를 만드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인풋 볼테이지를 커런트로 치환해서 커런트가 아웃풋 전압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게인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가 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웃풋은. 근데 게이트는 커런트를 흘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는 아웃풋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얘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커런트가 인풋 전압에 의해서 바뀌어야 이 게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란 케이스에서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면 드레인 볼테이지를 아무리 바꿔도 커런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은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사용하기에 인풋으로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도 아웃입니다. 그러면 요 네 개의 터미널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게이트 인풋, 여기 이렇게 넣을게요. 인풋 아웃풋, 게이트 인풋의 드레인 아웃풋, 게이트 인풋의 소스 아웃풋, 그 다음에 소스 인풋의 드레인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만 남죠. 소스 인풋의 소스 아웃풋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각각 명명했습니다. 게이트 인풋의 드레인 아웃풋이니까 소스가 아무것도 안 하죠. 소스는 그라운드 돼야 됩니다. 소스는 AC적으로 그라운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C적으로 그라운드인 노드를 커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커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픽스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소스 볼테이지가 고정된 상태다. 그래서 커먼 소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럼? 얘는 게이트가 인풋이고 소스가 아웃풋이기 때문에 커먼 드레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마지막으로 얘는 게이트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커먼 게이트다. 이렇게 세 가지 앰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기를 원래 여기다 이제 다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 경우 커먼 드레인에 한해서는 앰플리파이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증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뒤에를 소스 팔로우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앰프로 쓸 거기 때문에 드레인 쪽에서는 전압 인풋으로서 의미가 없고 게이트로는 아웃풋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압을 하니까 딱 세 가지 경우가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